자,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 예능 힐링 종합 멘토데이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이번 주까지의 상황을 봐서 이제 4월 달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침체하고 완만한 침체. 자, 2024년에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예, 이번에 침체가 오냐, 완만한 침체가 오냐인데, 자, 아직까지는 소프트 랜딩, 완만한 침체가 더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민첩하게 잘 행동하자. 자, 오늘도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은 비중 조절을 굉장히 민첩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라고 올해 초부터 얘기를 드렸죠. 작년 말부터 뭐 매경에 나가서도 인터뷰를 그렇게 드렸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자, 올해가.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것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겠죠. 자,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받침해서 1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5254.35까지 올라왔어요. 결국 최고점까지 찍었죠. 10.79%가 1분기에 더 올랐습니다. 작년에 4분기에도 거의 11% 가까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3개월 동안 1분기에 5254까지 10.79%가 S&P 500이 올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프가 한 번도 제대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더 올라갈까 말까 이제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지수로 보면 5254로 잘 올라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렸던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올해 들어서 다우는 5.5%가 올라가긴 했는데요. 자, 이번에 3월 달에 들어서면서 약간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3월 달 처음 둘째 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근데 둘째 주가 넘어가면서 셋째 주, 넷째 주로 들어서면서 다우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왠지 리밸런싱이 조금 일어나면서 같이 방어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러셀 2000도 딱 요 시기에 더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섹터 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중이 일단은 같이 방어주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나스닥을 보면 그게 더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이 16,379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10.93%나 올랐죠. 근데 이 많이 올라온 게 3월 초까지 대부분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월 초까지 일단은 올라온 게 지금 거의 10.93%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조금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0.63%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3월 들어서면서 왠지 나스닥이 약간은 박스권에 갇힌 듯한 느낌. 물론 파월 연준의장이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점도표가 나오면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요. 그 위에 다시 약간 내려왔다 올라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약간은 좀 횡보를 하고 3월 첫째 주부터 어떻게 지금 러셀 2000하고 다우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진 것들에 조금 더 들어왔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그냥 열매가 좀 따지고 좀 약간의 섹터 로테이션이 바뀐 것 같은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달 들어서면서. 자, 그래서 지지난주하고 지난주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의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폭 자체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다가 지금은 뭐 특정한 주식 위주로, 특히 뭐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라왔죠. 뭐 제약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 약만 좀 올라가고 약간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자,
자, 폭이 너무 좁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월 한 첫째 주부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나스닥이. 계속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진 않고 있죠? 개별 주식별로 보면은 뭐 엄청나요. 자, 이번 분기에 들어서 엔비디아가 87.59%나 올랐고요. 자, 메타 플랫폼 40% 올랐고요. 아마존 20%나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3.44%,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는 253%나 올랐습니다. 와, SMCI 정말 대단했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3월 첫째 주, 한 둘째 주, 요때까지는 SMCI가 많이 올라가다가 자, 그 이후로 약간은 풀백이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주식들도 사실은 3월 첫째 주까지는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엔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3월 둘째 주부터 횡보하기 시작했죠. 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메타 플랫폼즈도 오히려 떨어졌죠. 오히려 떨어졌고, 아마존도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3월 달에 특별히 더 오른 주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3월 초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약간은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자, 아무래도 수익 실현이 많이 일어났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주식 좀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주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애플도 7.63%나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자, 테슬라가 29.24%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 구글은 9% 정도 올랐는데요. 3월 달까지 사실은 다 떨어졌죠. 구글까지도 다 떨어졌다가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한 3월 첫째 주에 바닥을 치고 구글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한 10%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구글은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3월 첫째 주부터 애플은 그냥 역시나 횡보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첫째 주까지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빅텍 주식들이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3주째고요. 구글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달 고점까지는 구글은 다시 회복이죠. 뭐 올라간 건 아니고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어느 쪽으로 했는지가 좀 보이죠, 눈에.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들도 사실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낀 공매도가 260억 달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조금 경계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자,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두 번 연속 빠졌죠. 리밸런싱 일어나면서. 자, 공매도들도 좀 들어왔습니다. 260억 달러.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05억 달러 정도 지금 공매도가 껴있고요. 애플도 181억 달러, 테슬라가 167억 달러, 자, 메타가 139억 달러가 껴있습니다. 아마존도 113억 달러 정도 껴있고요. 자, 그래서 빅텍 위주로 공매도가, 여기 또 넷플릭스는 또 없는데, 넷플릭스는 54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에도 74억 달러 정도 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올라온 주식들의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또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수익 실현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뭐 파이프 샌들러가 엔비디아를 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뭐 연금 펀드, 자, 이런 데서도 뭐 엔비디아를 좀 빼고 막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자, 과연 이제 일단은 이런 현상이에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자, 일단은 거시경제 환경도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본 표현 중에 가장 멋진 표현이 이 트레이딩 워터인데, 자, 물속이나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수영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좀 걸어다니는 편인데, 자, 물속에서 다리를 차면서 이제 횡형이 아니죠. 이제 평형처럼 다리를 차면서 자, 물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상반신을 내놓고 그걸 트레이딩 워터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 쑥 내려가는 거고, 힘 있으면 더 올라오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주에는 어제 나오는 PC 물가 지수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떨어뜨리지도 못한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리밸런싱까지 일어나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물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물가가 나온 걸 보니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3개월짜리를 보시면 오히려 물가가 3개월로 환산하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예, 지금 하늘색인데 그 다음에 갈색으로 6개월짜리로 환산하는 것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YOY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작년에 뭐 1, 2, 3월 정도에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진 거로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넘어가면서는 조금 기저효과까지 보여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물가가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예상대로 나와서 2.5, 2.8이 나왔죠. 2.4, 2.8에서 자, 헤드라인은 조금 올라간 거고, 예, 이거 지금 근원은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게 작년 등기 대비해서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다리로 따지면 물가가 아직도 안 잡히죠. 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0.3%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제 파월 연준의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죠. Fed doesn't need to be in a hurry to cut rate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예, 금리 내리는 거 서두를 필요가 없다. 크리스토퍼 원래도 똑같이 얘기했죠.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말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FOMC에서 얘기를 할 때는 올해 언젠가는 금리를 내리겠다. 그래서 언젠간 내리겠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내리겠다에 좀 초점을 뒀는데 이제는 말이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끔 놔두지는 않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들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 올해 11월이면 대선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린다던가 아니면은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한다던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속도가 중요한데 빠르게 뭔가 움직이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아마도 좀 조용하게 특별히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리면은 바이든한테 유리하겠죠. 근데 고금리를 유지하면 너무 오래 유지하면서 그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오히려 트럼프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약간 중립을 유지하면서 가려면은 지금은 이런 말이 더 적당해요. 뭐 애매한 말이죠.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안 내리진 않겠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자, 인플레이션 2%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준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연준은 일단 소프트 랜딩하고 리세션 사이에 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은 소프트 랜딩 쪽으로 일단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6월 달에 금리 한 4% 정도의 확률로 내릴 거고 7월 달에도 한 88%의 확률로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6, 7월에 그냥 한번 내리고 자, 그래서 7월에 정도에 내릴 것 같죠. 6월 달에도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냥 7월 달이나 이제 대선 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한 6월 정도일 것 같은데 자, 한 7월 정도에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한번 내리고 11월까지 한 3번 정도 내린다가 40%죠. 자,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냥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연준이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이 바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도로 수동적으로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그냥 끌려다니면은 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연준은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서히 자, 고금리를 계속 오래 유지
유지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죠. 물가는 3.15에서 벌써 자 2.8%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지금 굉장히 2% 이상 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45%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실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기도 힘들고, 금리가 높으면 이제 뭐 크레딧 카드든 뭐 모기지든 아니면 자동차 대출을 받던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는데 아마 서서히 효과가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연준의 입김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실질금리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4월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2월달 실적 발표는 거의 반영이 안 됐죠. 워낙에 할리데이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너무 날씨도 좋았고, 거기에다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땡스기빙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이번에 이제 겨울을 지나간 그 실적의 발표와 이 고금리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4월 달은 아마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제 뭐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은 자, 확실하진 않죠. 근데 전문가들은 각 기업의 주당 순이익 자, 목표치를 다 조금씩 아래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돈이 유럽으로 빠져나간다.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일본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유럽 아니면 중국인데 아마 유럽 쪽이 더 미국의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이 미국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만, 미국 기관들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유럽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 다 돈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투자하다가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 돈을 회수해서 유럽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스탁스가 요즘 너무 좋아요. 그래서 5,000원을 넘어갔죠. 그래서 18.62%가 1년 동안 지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유로스탁스 600도 12.72% 정도 올랐는데요. 이 대형 기업, 미국처럼 대형 기업들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몇몇 기업, 한 7개 기업들만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유로스탁스 50만 18.62%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600개 기업으로 보면 12.72%밖에 안 올라간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면은 수익이 나겠다.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치주라든지 중소형주가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유럽 쪽으로 돈이 회수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튼 IM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해치펀드들이 유럽 쪽으로 지금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유럽 쪽을 더 띄울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해치펀드들이 가장 유럽 쪽으로 지금 노출을 더 시키고 있다, 그렇게 자,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게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미국 주식들보다 유럽 주식들이 더 많이 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럽 주식이 유로스탁스 600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PE가 미국하고 비교하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이면 같은 거죠. 미국하고 유럽이 1이라서 PE가 이제 포워드 PE 레이쇼가 같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2015년이고요. 2015년 이래로 유럽 주식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2022년 이래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도 사실은 지난 여름 이래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 줄지, 자, 일단은 횡보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헤지펀드들이 이쪽으로 옮겨간 게 지금 눈에 조금씩, 띄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는 2월까지만 보더라도 MSCI에서 나온 월드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MSCI 월드 인덱스 가 많이 올라갔어요. 21.77%가 올라갔고, 이머징 마켓 아시아 쪽에 비하면 7.4%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3월 달부터 약간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이 MSCI 월드 인덱스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뭐 구글이라든지 이라일리, 브로드컴, 테슬라, 자, 요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3월 달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중국으로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국의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왔다 그랬죠. 근데 BYD는 좀 안 나왔는데, 중국 주식 중에서 좀 잘하는 주식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중국은, 제가 어디다 갖다 놨는지, 도표가 안 보이긴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때 락다운을 하면서 중국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락다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2022년부터 중국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2022년에 당연히 그러니까 저쪽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을 했는데, 그해 여름에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오면서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 헝다 사태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도 계속 생겼고, 칩스 액트 같은 거 나오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여러모로 그냥 여기저기 맞고 다니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3월달 정도부터 지금 반등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44%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으로도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지표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S&P 500이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다우라든지 러셀 2000 요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주식 시장의 폭이 조금 넓어지고 있는가, 자, 요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S&P 500의 지금 기관들의 목표치입니다. 지금 이게 나온 게. 그래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6천까지 지금 내놨죠. 그 다음에 뭐 5,400 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업데이트를 잘 못하긴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400 뭐 이렇게 내놨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보다는 5,254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목표로 한 거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고, 이번에 새롭게 조정해서 내놓은 사람들이 5,300, 5,400, 6,000까지 내놨는데, 자,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더 듭니다. 자, 그래서 이 5,254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번에 1분기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와야지 요거를 더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과연 빅텍 이외에 다른 회사들이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지 지금 아직 확실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S&P 500이 전고점을 뚫은 게 22번이나 됩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뚫기 시작하면 2021년에 70번까지 뚫기도 하고요. 2020년에도 33번 뚫었고, 2019년에 36번씩 뚫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적게 뚫었을 때는 한 10번에서 18번, 19번 정도만 뚫었는데, 과연 올해 들어서 3월까지 22번 뚫은 이 전고점이 앞으로 36번까지 70번까지 더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기존처럼 뭐 10번 18번 정도 뚫고 한번 조정받고 내려가다가 다시 전고점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그 근처에서 끝나게 될지,
자, 그게 약간 의문시 되는데요. 일단은, 예, 1분기 실적 말고, 예, 2분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확실히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때가 이제 대선 기간이죠. 요때는 변동성이 좀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경제 지표로 보시더라도, 예, 지금 보시면은, 좀 지루한가요? 자, 안녕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 경제 지표들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죠. 그래서, 자, CPI도 3.2에서 3.8%, 근원이 3.8%고요. 두 번 연속 올랐고요. PC도 안 떨어졌습니다. 자, 2.5에서 2.8%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PPI도 0.9, 0.2로, 예, 2%대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PC이고, 예. 그래서, 예, 미시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졌어요. 2.9 정도로, 예, 2.9, 2.8 정도로 떨어졌는데, 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2.9죠. 아직까지 2% 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자체도 아직 견고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 한 주가 이제 노동 주간인데 실업률이 아직도 3.9%로 노동주가 굉장히 노동시장이 강한 편이죠. 예, 비농업 부분 고용도 지난번에 27만 5천 정도 나와가지고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언젠간 잡힐 거고 노동시장도 이제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경제 지표들이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채권 이자가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지난주보다 4.21%고요. 그 다음에 2년물도 기준금리 반영해서 4.62%까지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아직도 높습니다. 채권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아직도 좀 높은 상황이고 달러가 높아요. 지금 킹달러 지난주에 높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난주에 104.11이었는데 이번에 104.27로 다시 올라갔죠. 예,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가 아직도 자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이자도 높고요. 금값도 희한하게 올라가고 있죠. 225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이 사긴 하지만은 금값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달러가 올라가면 좀 금값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게 약간 예, 뭔가 불안한 거를 보여주죠. 예, 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잘 안 떨어지죠. 내려가다가 다시 한 6만 1,000불까지 내려가다가 7만 불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하고 금하고 암호화폐가 선호되는 이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원유값도 올라왔습니다. 브렌트유가 87불, 예, 그 다음에 웨스텍사스 오일이 83불까지 올라왔죠. 지난주보다 기름값이 조금 더 올랐죠. 예, 80에서 83으로 더 올랐고 85에서 87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더 올라가고 있죠. 예, 약간 불안합니다. 일단은 공급 자체를 오펙에서 줄인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수요는 또 늘어나요. 중국이 살아나면서. 자, 그래서 기름값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사실은 주식시장을 막 끌어올리기에는 약간은 불안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가 딱 고점이다.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여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그래서 채권은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달러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예, 금값도 다시 떨어질 거고 기름값도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암호화폐도 다시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은 거의 다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황이에요. 약간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기로에 놓인 상황인데 킹달러가 104에서 105로 올라간다던가 금이 더 올라가고 기름값이 90일 넘어가고 예, 채권금리가 4.25 10년물이 더 올라가면은 약간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이유로든 내려가기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그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다음 주에 이제 노동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노동 지표들이 조금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 예, 노동시장이 좀 약간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조금씩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가 뜨거워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아직도 단기 채권 1년치까지는 금리를 5%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단기 채권이 아직 금리가 높다는 얘기, 단기 채권에 많이 몰릴 수도 있다. 자, 이런 생각을 들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아직도 경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여오세요 듣고 계십니다. 토요 정모 몇 시에 시작이냐고? 토요 정모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게 토요 정모예요. 8시 반부터 시작해서 벌써 1시간 됐습니다. 이게 토요 정모예요. 자, 아까 인사 다 했는데 토요 정모. 자, 아무튼 다음 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시장이 너무 뜨거운 이 과열 상태로 시장이 약간 불안한 상황인데, 자, 그런 것들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침체 신호가 나면 너무 안 좋은 거고, 그런데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금리를 잡아주고 달러를 잡아주고 약간 물가를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좋은 거고, 근데 너무 과하면 안 좋고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의 제조 PMI가 나오죠. 그래서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다음 주 월요일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주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날 ISM에서 나오는 PMI, 미국 경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좋을 것 같고, 이제 화요일날 졸스에서 잡 오프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ADP에서 고용 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실업상 청구 건수 나오고요. 4대 지표 다 나오죠. 금요일날 비농업 부분 고용하고 실업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수 목금에 걸쳐서 노동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4월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동지표들이 약간은 부드러워져야지 시장이 골디락스를 즐기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변동성이 나오겠죠. 졸스가 나오면서 좀 흔들렸다가, 자, ADP가 나오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뭐 실업수당 나오면서 조금 내려갔다가, 자, 비농업 부분이 조금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자, 이렇게 변동성을 겪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이 중요한 게 이제 CPI가 4월 10일 날 나와요. FOMC 의사록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3월달 점도표가 찍힌 의사록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8일하고 9일날은 이제 변동성 없이 이제 멈춰 있다가 CPI 물가가 나와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내려가겠죠. PPI까지 이제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게 보이면 더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일부터 실적 기간이 시작됩니다. JP 모건하고 웰스파고랑 시티에서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데,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죠. 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도 나오는데, 자, 계속해서 다운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일부터 19일까지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요때 옵션 만기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제가 체크를 안 했거든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때 이제 소매 판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J, UNH, 자, 이런 거 실적 발표 나오는데, 요 주는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되는 그런 주예요. 그래서 계속 다운이 되고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죠. 이제 요때가 아마 17일 아니면 24일 날인데, 넷플릭스라든지, 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실적 발표할 때 넷플릭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는 모르죠. 그래서 자, 그때도 사실은 시장을 끌어올려주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처질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PC 물가가 한 번 더 나오죠. 이 물가 또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계속 처지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1일 날이 FOMC 회의예요. 그것 때문에도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긴 애매합니다. 그래서 계속 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볼만한, 그런 4월달 시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런 시장을 끌어올릴 때 가장 좋은 게 뭐죠? AI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반도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아마 요때 뭐 24일 정도나 23일, 25일 날 아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FOMC 회의가 5월 1일 날 걸려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4월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FOMC 회의가 이제 딱 끝나면서 이제 안도감이 좀 들면서 예, 뭐 애플 실적도 나오고 이제 5월 달 들어가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실적 발표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리바이스, 블랙베리 이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예. 자, 시장은 크게 관심이 없고요. 예, 아무튼 요런 예, 거시경제 지표들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이 좀 이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오늘 처음에 얘기 드렸죠. 전략적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3, 4, 5월까지만 어떻게 잘 지나가면은, 예, 다시, 예,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4월달이 굉장히, 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희망은 있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 희망을 안고 사는데 일단은 뭐 소프트 랜딩이 계속 괜찮다. 예, 노동시장이 약간만 둔화되고 뭐 아니면 경기도 약간 둔화되고 이런 얘기들, 기업들의 실적들이 여전히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나온다. 예, 그러면은 뭐 예, 4월 달도 괜찮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5,250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마 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GDP 성장이 굉장히 좋죠. 지금 3.4%나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예, 경기가 둔화는 되는데 아직도 3%가 넘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기. 아틀란타의 GDP 나우도 지금 실질 GDP를 2.3%까지 보고 있죠. 경기가 1분기 좀 낮아졌다가 예, 더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가 소득은 예, 0.3% 늘고 거기에다가 저축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소비는 왕성해요. 예, 소비가 좋다는 거는 기업들의 수익이 아직도 받쳐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아직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쪽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예, 계속 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인데 이게 지금 모멘텀이 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얘기가 조금 열기가 좀 식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예, 지금 한 3주 정도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서 막 사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게 좀 식었다가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요거를 식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요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100 빌리언입니다. 10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10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이름이 스타게이트라고 합니다. 스타게이트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자, 스타게이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10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13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인데 2028년까지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게이트, 오픈 AI, 자, 마이크로소프트랑 하면은 당연히 뭐가 수요가 늦죠? 예,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또 늘어나야겠죠. 예, 과연은 요 계획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구글 같은 데서 뭐 자체 반도체로 이거를 커버할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나 AMD에서 사다가 쓸 건지 그거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요렇게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투자 계획이 다시 또 나오면은 예, 엔비디아는 그냥 뭐, 예, 엔비디아에서 사던 말던 그냥, 예, 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서버를 예, 연결해주는 SMCI, 이런 것도 뭐 다시 또 올라가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가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 1000억 달러짜리 어마어마한 이 투자 계획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자, 이게, 예, 아무튼, 자, 요것 때문에, 예, 다음 주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다시 불이 지펴지면은, 예, 뭐, 노동 지표고 뭐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또. 자, 아무튼, 자, 여기에 일단 희망을 좀 걸어보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눌리고, 뭐, 15일이나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시 눌리면은, 예, 현금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MMF 마켓에 들어가 있는 돈이. 지금 8.8 빌리언 달러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예, 굉장히 많은 8.8조 달러? 예, 요 정도나 되는 돈인데,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현금 많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들어갑니다. 떨어지면 들어가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자, 요게 일단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현금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의 수익도 계속 늘어나죠. 그 다음에 뭐 저축도 아직 남아있죠. M2 통화량도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MMM 마켓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엔비디아도 보세요. 그냥 900불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들어오잖아요. 그 900불 넘어가고. 예. 내려가면 들어오고 약간 요 현상이 뭐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가계부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예, 아직까지는 예, 뭐 좋게 보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다음 주는 또 예, 4월 달도 예, 어떻게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놓진 않고 기회가 오면 그냥 줍죠. 자, 아무튼 침체 신호가 오면은 시장이 막 조정을 받고 예, 뭐 베어마켓으로 2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풀백 정도? 자, 많이 풀백이 돼야지 뭐 5, 6% 정도, 예, 좀 많으면 10%까지 가는데, 자, 그럴 때 저희한테 또 기회를 주면 줍줍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투자의 원칙과 전략은 여기까지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시고요. 자,